스스로 서는 것을 의미하는 자립. 이 자립이라는 말이 인간관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자립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완벽한 자립을 결코 이룰 수 없는 관계가 있죠. 바로 엄마와 딸, 모녀 관계인데요. 좋은 의미에서든요, 나쁜 의미에서든 엄마의 영향력은 딸의 안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로 흡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묘한 관계이자 또 특별한 관계이기도 한 엄마와 딸, 모녀 관계. 경계를 잘 지키지 못하면 엄마의 삶도 침해받고 또 딸의 성장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바로 엄마와 딸 관계인데요. 이 모녀 관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오늘도 저의 동반자 이희구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여성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엄마입니다. 네. 네. 근데 서로에게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희생해가면서 무언가를 해주다 보면 또 금방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 게 또 바로 엄마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랑 참 많이 싸웁니다. 조금 전에도 싸웠습니다. 네. 전화 한 통으로. 좀 네. 좋은 말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모녀 관계. 여러분의 모녀 관계는 어떠신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우리 김병숙 교수님의 모녀 관계를 여쭤볼게요. 교수님 따님 예.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관계 좋으세요? 뭐 좋은데 늘 싸웁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엄마와 딸은 매일 싸우기도 하지만 네. 가장 이 세상에서 절친한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 문화와 가치 간의 그런 갈등이 있게 마련이죠. 근데 사실 엄마는 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역할 모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엄마 그 관계에서 전생에 걸쳐서 실로 엄마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엄마와 딸 이야기를 하자면요. 뭐 네. 한 일주일을 잡아도 모자랄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네. 정말 아마 세상의 모든 딸들이 엄마 얘기를 하면 눈물부터 나오는 그런 관계가 바로 아니시군요. 저를 왜 이렇게 냉혈동물로 생각하세요? 사실 정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늘 네. 싸우지만 그러면서도 늘 또 아련한 그렇죠. 애달픈 존재 바로 어머니와 네. 딸의 관계일 텐데 자, 우리가요 또 그녀들에게 강력한 역할 모델이 되어줘야겠죠? 네, 그녀가 들어왔다.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여성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 참 희망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네.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 주는 저희가 여성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정말 남자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네. 이렇게 끈끈하게 정말 이렇게 엮여있는 그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들의 관계는요, 직업 선택에도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네. 우리 채은 씨에게 네. 퀴즈 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매주 퀴즈가 있나요? 이 머리를 자꾸 써야 돼요.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네. 1번 아이돌 스타. 이거 요즘에 영향력 굉장하죠. 크죠. 네. 두 번째, 용돈 주는 우리 아빠. 세 번째, 동년배 친구. 네 번째, 엄마. 다섯 번째, 테리우스를 닮은 옆집 우리 중학교 오빠. 그런 오빠가 있나요, 세상에? 어머,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머, 난 있었어. 맨날 담 넘어 보던 오빠 있었어요. 답이 뭘까요? 이거는 뭐 뻔하죠. 사실 엄마가 정말 가장 큰 맞아요. 영향을 주죠. 엄마예요. 이건 누구나 네. 잘 아실 거예요.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엄마입니다. 네. 하지만 엄마의 역할은 정말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엄마도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무조건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나는 엄마라는 이름을 갖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애들 픽업해야죠. 좋은 선생이 있다 그러면 엄마들 정말 빚내서라도 아이들 맞아요. 교육시키더라고요. 네. 정말 대단한 엄마들이에요. 요즘에 교육과 진로를 위해서 우리 엄마들 팔 벗고 나서고 계시는데요. 딸의 올바른 진로 선택을 위해서 우리 엄마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요목조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주제는 참 할 이야기가 많기도 하면서 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엄마의 양육 태도가 딸에게 대물림되는 확률이 65에서 80%까지 낮아요. 대단한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네. 엄마의 인생이 결국에 딸의 인생이라고 할 그렇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어머니들이 참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내 딸은 나처럼 살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이 시대의 딸을 위한 진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진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엄마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엄마의 진로력이 10년 후 내 아이의 명함을 만든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조금 겁이 나는 말이기도 한데 네. 그만큼 딸의 진로 개발에 있어서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교수님 요즘요 정말 물론 국영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진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열풍도 불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진로 교육이라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이 진로 교육에 대한 인기가 요즘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로라고 하면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많은 연구에서 교육을 시켜서 진로에 대한 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갖고 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진로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한 6년 전부터 진로 네네. 진학 상담 교사라는 제도를 뒀습니다. 네. 그래서 각 학교에 중고등학교에 이런 교사가 배치돼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한 5,500명 이상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학교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 그것보다도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건데 엄마가 주는 역할이 또 대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생활 곳곳에 배워서 지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로 교육하는 사람끼리 모이면은요, 네. 우리나라의 엄마 교육이 더 중요하다. 진로 교육에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주제가 엄마야 맞아요. 교육을 어떻게 네네. 시켜야 될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딸의 진로 개발에 있어서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다시 한번 짚어도 네. 정말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해야 돼요? 교수님 지금 곳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우리 청소년들한테 물어봅니다. 네. 진로에 대해서 누가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느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그래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나한테 가장 강력하게 의미를 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의견을 많이 참조한다는 거죠. 대부분이 부모, 엄마 네. 이게 60%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네. 부모가 지정한 그 진로로 가는 아이들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40%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진로를 정하고 그쪽으로 가도록 양육하는 그것이 네네. 그대로 네.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엄마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간 아이들이 거의가 성공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지도했느냐에 따라 틀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직업의 세계는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변한다고 네네. 합니다. 엄마가 살았던 세대의 그 좋은 직업이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러냐 이렇지가 않은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들의 가치관은 아주 틀립니다. 네. 왜냐하면은 엄마 세대는 열심히 일하고 목표 지향적이고 또 그 목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던 그런 집단인데 네. 그 부유함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뭐 부유함을 영유했다 그럴까 네. 그런 세대가 지금 세대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갖는 가치관은 아주 틀립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주장하는 가치관과 틀리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 많은 거죠. 진로 결정을 네. 이럴 때 네. 혹시 좀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거나 이런 적은 없으세요? 저는 제가 먼저 진로를 결정해버렸기 때문에요. 틈이 없었군요. 부모님이 저를 내쫓으시려고 하셨어요. 어우, 정말요? 예.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말 가장 편안한 공무원. 그쵸. 네. 네. 저보고 넌 희구야 간호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내쫓아버리겠다고까지 하셨어요. 또 그 시대에는 정말 네, 용납이 안 공무원, 되는. 간호사 최고의 직업이죠. 네. 네. 요즘도 그렇지만 채연 씨는? 저는 사실 뭐 진로나 직업으로 갈등을 빚은 적은 없는데 네. 다행히도 부모님이 원하시던 직업과 제가 원하는 직업이 일치를 했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이기는 한데 가끔은 좀 말리셨어요. 왜 말리셨어요? 좀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일찍 진로가 결정이 된 것도 사실 있거든요. 아. 네. 우리 교수님은 그럴까? 따님과의 관계가 어떠실지. 궁금해요. 근데 사실 대장간에 뭐 칼이 없다는 식으로 제가 진로 교육 큰일 났네요, 그러면. 담당하는 네. 전문가로 활동을 하지만 네. 우리 딸한테도 지금 많이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 그러세요? 의외야. 그러니까. 네, 전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엄마의 부모한테는. 마음은 또 다른 거군요. 역시 우리 교수님도 엄마야. 그러면 교수님 엄마와의 관계는 어떠셨어요? 맞아요. 저희 때는 또 저는 사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네. 그림으로 미대를 간다 그러는데 그걸 또 그렇게 엄마 싫어하셨구나. 그 당시에 또 예술이라고 하면 좀 네. 힘들다 그때는 이렇게 또 생각했으니까요. 뭐 한정이라고 쟁이라고 그렇죠. 붙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싸우다 할 수 없이 그냥 다른 데로 간 거죠. 예. 아니, 와.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요. 뭐 요즘 진로 교육이 중요해졌다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엄마와 딸의 이런 관계 그리고 진로와 직업에 있어서 부모님과 자제들의 그 관계는요. 정말 아주 오래 전부터 갈등도 있었고 그렇죠. 서로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이럴 때도 우리 딸들에게도 엄마가 정해주는 직업 말고 자신의 꿈이 있어요. 네. 교수님도 교수님만의 꿈이 있었잖아요. 진로를 두고 벌어지는 엄마와 딸의 갈등, 과연 누구의 생각이 옳을까요? 이건 뭐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직접 엄마와 딸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아이들. 아이들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인데요. 그렇다면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6년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 의하면 자녀가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답한 부모가 37.2%로 1위를 차지했고 의료인, 교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부모 3명 중 1명은 자녀가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취업과 경제난을 겪은 부모들이 자녀만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됐습니다. 심리학 쪽이나 경영 쪽에 관심이 있어요. 초등학생 때 그냥 아나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었어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실제로 자녀의 직업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심각한 갈등까지 겪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 높은 교육열과 과부호로 인해 일명 돼지 엄마, 캥거루 엄마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고 자녀의 진로에 개입하는 엄마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교육직에 종사하는 부모가 자녀 진로에 개입을 가장 많이 했고 고소득 자영업자, 사무직, 공무원, 전문관리직,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교육직의 경우 실제 교육 현장에 몸담고 있는 만큼 전문적인 진로 설정 및 교육에 관여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도 개입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대학원졸, 대졸 등 부모의 학력이 높거나 직업이 전문적이고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자녀들의 직업에 대한 강압과 잦은 개입이 창의성과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최근 자유학기제 실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 아이들. 아이들이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같이 나눌 때 걔네들이 성장하고 있구나. 나 때도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을 같이 꿀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이 좀 보여지기도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지켜주고 있구나. 그리고 함께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구나. 이것이 같이 사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딸이 생각하는 엄마의 커다란 마음. 자녀의 진로에 개입하기보다는 자신의 직업을 스스로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건 어떨까요? 네. 딸의 진로 문제는 뭐 엄마라면 누구나 당연히 다 신경이 쓰이겠죠. 네. 요즘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과의 진로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자녀가 원하는 학과, 요즘 아이들이 이제 일찌감치 이런 쪽으로 많이 배우고 그렇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어떤 학과에 가고 싶어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이제 부모님이 보기에는 좀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일을 하면 얘가 힘들 텐데 걱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갈등이 생기는 것 같은데 교수님, 엄마와 딸 사이의 진로 갈등을 겪는 이유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엄마가 생각하는 직업은 자기가 청소년 시절에 생각했던 직업이 많아요. 그래서 네. 또 그 직업들이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의사나 공무원이나 뭐 이런 늘 뭐 우리가 그 안정적이고 네. 또 뭐 남이 인정하고 그런 직업들로 네네. 돼 있죠. 네.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엄마는 얘기를 하죠. 딸의 네. 장래를 위해서. 네. 근데 딸은 정말 2년마다 한 번씩 직업의 세계가 변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많이 발달하는데 그렇게 구태연한 직업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젊은 아이들은.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아주 화려하게 짝이 없는 뭐 이런 연예인이라든가 70%가 지금 탤런트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너무 놀랬죠. 그렇죠. 세상에. 그러니까 그거는 진로 탐색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고 네네. 또 우리가 이제 이런 매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너무나 극단적인 성공한 사람을 또 붙여주니까 네. 그것이 자기에게 안 맞아도 글로 가면 된다라고 엄마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엄마의 그 어떤 오도된 그 생각들을 딸한테 집어넣으니까 딸은 실제로 이들한테 해보면은요 자기 진로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엄마가 다 정해줬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그리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 내가 무관심한지를. 네. 그러니까 그건 다 엄마가 심어놓은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상담을 해보면은 많은 자녀의 잘못은 엄마에서 비롯되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사실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요. 네. 조금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는 입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저 아이는 저게 아닌데 엄마가 너무 생각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걸 저는 이렇게 요즘 말로 직구로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섭섭할까 봐 못하겠어요. 지금 교수님이 70%가 연예인들을 선호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와서 이 방송에 어떻게 출연하면 되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솔직하게 해야 돼요, 교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되죠. 해야 돼요? 그러면요. 제가? 네. 쟨 안 돼요라고 해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생활이 상처받으면 어떤 건지 또 그러니까 그들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좀 얘기해 줄까요? 이 전체 모든 하는 일 네. 이걸 이 연예인으로 활동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고 네. 또 앞으로의 그런
위험성이 사실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은 네네. 그걸 정보라고 그러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엄마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엄마는 또 이렇게 엄마를 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네. 집에서의 그 정보를 가지고만 그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보는 네. 거를 못 갖고 있어서 이 정보가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제가 지금 교수님께 엄마 진로 지도에 대한 문제점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였었거든요. 네. 일단 교수님이 앞서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연예인 쪽으로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였는데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이 진로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정보에서 오는 건가요, 그러면? 첫 번째는 정보라고 나는 생각됩니다. 네네. 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보는 그냥 지나가겠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한테 다양한 자극을 줘야 되는데 네. 그 자극을 다양하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케줄을 짜서 그 스케줄대로 틀에 맞춰서 가니까 그게 자극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뭐라 그럴까 지루한 시간이 되는 거죠, 자녀들이.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 수동적인 진로 선택을 하도록 자녀를 키우는 게 문제입니다. 네. 엄마와 딸의 진로 갈등에 있어서는 서로 감정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맞아요. 그렇죠. 언성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 됐어, 그리고 딸이 삐지기도 하고. 엄마가 뭘 알아? 그래.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현명하게 좀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이 없을까요? 예, 제가 그 경주에서 이제 황룡사지 터에 앉아 있는데 네. 그 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와서 그 책에 나온 사진이 바로 이 자리다. 이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만약에 그 진로가 좋다면 그 진로에 관련된 뭐 장소를 가서 설명을 한다거나 또 그거를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하도록 도와준다거나 네. 이렇게 좀 체험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결론은 자녀가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네. 자기가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꿈을 키우다 보니까 어릴 때 놀이터가 항상 방송국 앞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아나운서들이 지나가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 특징이 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톡 미세요. 그러면 누구, 가서 채연 씨를? 네, 가서 인사 한번 해보고 혹시 이 직업을 선택을 하려면 어떤 걸 공부해야 돼 이런 걸 물어봤는데 그게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 점이 있겠구나도 좀 미리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꿈도 이루고 네. 잘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또 엄마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진로라는 거는 결국에 한 사람의 인생이기도 하니까요. 그럼요. 네.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어머니 홍보 좀 해봤습니다. 네. 사실 네. 딸에 대한 기대치는 엄마건 아빠건 정말 부모라면 엄청나죠. 뭐 그럼. 딸이건 아들이건요. 예. 특히 부모랑 또 우리나라의 특성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그렇더라고. 유난히 그런 것 같죠, 네. 교수님? 네. 우리나라가. 애끼죠. 예. 네, 애착이라고 할까요? 집착 보니- 같아.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어떤 결정을 할 때 부모님의 조언을 굉장히 많이 따르게 되고 또 기대에 좀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엄마와 딸의 진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국내 진로 교육 현실을 통해 그녀의 잠 매거진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회를 분석하는 이하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저 기자님, 네. 남자가요, 그 여자를 데려가려면 그 여자의 엄마를 먼저 본다는 얘기 네. 많이 들으셨죠? 네. 기자님의 어머님은 어떤 상이세요? 그래서 저희 선이 많이 들어오나 봅니다. 그래요?
와, 멋진 어머님이시군요. 저랑 다르게 저희 어머니는 좀 전통적 어머니, 아. 네, 헌신적인 어머니세요. 요즘에도 막 도시락을 싸주실 정도로. 어머나. 그래서 근데 이하나 기자는 안 그래요? 모르겠어요. 전 좀 챙김만 받아서 그런지. 저희 주제가 엄마가 딸에게 주고 싶은 직업이에요. 직업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이렇게 고를 수 있어야 하는데 네. 학교 다닐 때 보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애들이 참 많아요. 맞아요.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초등학교 때 엄마가 하라는 대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타입은 아니셨고요. 아, 도시락만 싸주셨구나. 네, 근데 첫째라 제가 뭐 좀 믿어주고 지켜보시는 타입이셨는데 네. 뭐 다만 딱 한 가지 이제 말씀하신 게 계속 할 수 있는 일, 네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 뭐 이제 결혼을 하고서도 좀 경제력을 갖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라. 이런 말씀은 항상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진짜 좋은 엄마네. 네. 지금 근데 엄마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자 생활이 네. 엄마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저는 TV를 하도 열심히 보다 보니까 네. 좀 장동건 씨. 네, 우리들의 천국 뭐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네.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좀 영향을 받았죠. 엄마가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을 좋아하세요? 아유 좋아하시죠. 자랑스러워하시고. 근데 저희 집에서는 직업 방송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 왜요? 모르겠어요. 이걸 안 달았구만. 모르겠어요. 못 찾으시더라고요. 어, 좋아하세요. 방송에 나오는 것도. 그러셨구나. 네.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자라는 직업은 참 그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더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러겠지만 이제 많이 취재를 다니면서 여학생들 만나보셨을 텐데 자기는 좋아하는 직업이지만 엄마가 안 좋아하는 그럴 수도 직업이면 있어요. 갈등도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네.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네.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네. 사람들은. 네. 근데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제 부모님의 기대와 자녀의 꿈이 이제 달라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예전과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이제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네. 뭐 판검사, 의사 뭐 이런 그렇죠. 전문직을 그렇죠. 갖기를 원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이 너무 기대치가 높으면 네. 거기가 부담스럽고 잘 따라가지 못해서 좀 힘들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반대 상황도 좀 벌어지더라고요. 부모님들은 뭐 워낙 뭐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사회 나가서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네. 자녀가 좀 적성이나 흥미에 맞는 일을 찾고 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데. 그런데 네. 오히려 자녀들이 안정적이고 네, 미래가 보장되고 자녀가 더 약아졌어. 적성보다는 좀 보수. 이게 좀 슬픈 좀 아니 어린 친구들이요? 네. 따진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친구들. 희망직업 그럼요. 1위가 공무원이잖아요. 네. 예전에는 뭐 연예인, 뭐 운동선 네네. 되게 다양했지만 요즘에 공무원을 가장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한 중학생 꿈도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중학생이요? 네, 야. 안정적이라는 이유가 이제 있었는데 아, 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자기는 시험을 봐서 최대한 빨리 공무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아이는 다른 데 가서 막 그 공무원이 좋다라는 걸 들은 거 아닐까요? 부모님은 그렇지만. 네, 경제 상황이 어렵고 뭐 이런 구조조정도 어딘가에서, 있고 뭐 어, 이러니까 그걸 공무원이 들으니까 안정적이더라 뭐 이렇게 그래. 들었겠죠. 그러면은 이 진로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이렇게 관여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어야 네. 할까요, 교수님? 아, 이제 처음에 네. 자녀가 이제 어떤 적성과 흥미가 있는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그냥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네. 그러세요. 근데 저희 상담소에도 전화가 와서 거기에 무슨 검사 돼요? 이게 묻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적성과 흥미가 연그러지는 때는 네.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네네. 이제 정말 엄마가 찾아가서 네. 이 아이가 어떤 적성과 흥미가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많은 직업들이 나옵니다. 그 직업을 가지고 네. 서로 지금은 인터넷에서 직업 정보에 대한 걸 많이 네,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찾아보고 토론하고 네. 그러면 이쪽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그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정보를 그동안 쌓아온 그런 정보를 줘서 아이가 공부하는데 더 힘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 엄마와 딸의 진로 갈등을 풀어보기에 앞서서요. 네. 일단 우리나라 진로 교육 수준을 먼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최근 학교 진로 교육 정책하고 지원 사항이 어떤지 궁금해요, 기자님. 네, 진로교육 이제 중요성이 커지면서 네. 교육부도 최근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이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앞으로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진로교육을 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 집중학기제가 운영이 됩니다. 네. 그동안 진로교육이 단순한 체험 위주였다면 올해부터는 좀 자유학기제와 연계하는 맞춤형 진로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앞으로 추진될 정책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전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 진로 체험 활동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때 집중 학년과 집중 학기제에는 동아리 활동, 뭐 봉사 활동 같은 체험 활동 중에서 그 진로 활동 비중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최소 3-4시간 일반 교과 연계해가지고 진로 수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올해는 일반 고등학교 37개 네. 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내년에는 200개 학교, 그리고 2020년에는 1000개 학교로 이제 확대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검사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로 심리 검사도 좀 맞춤형으로 네.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에서는 직업 흥미도 검사를 이제 시행을 하고, 중학교에서는 직업 적성 검사,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직업 가치관 검사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진로 교육을 위한 진로 전담 교사도 좀 늘어나고요. 그 앞에서 진로 교육 집중학년 학기제가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자유학기제는 이제 중학교 과정 중에 한 학기 동안 이제 기존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서 진로 탐색부터 뭐 예술, 체육 활동, 뭐 동아리 활동, 직장 체험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그래서 네.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학생들이 좀 어릴 때부터 좀 다양한 활동, 그러니까 공부 외에 국영수 외에 다양한 활동을 좀 접하면서 네. 좀 꿈도 찾고 끼도 이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네. 뭐 활동을 통해서 어떤 걸 성취했는지 뭐 이런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요즘 이 자유학기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자유학기제 때 뭐 진로 체험을 하려면 학교 안에서만 소화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뭐 이런 체험 지원 센터나 아니면 운영을 하는 곳들이 있나요? 예, 지금 자유학기제 연동해서 진로 체험 지원센터라는 곳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뭐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것을 진로 체험 지원센터로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42개소 정도 운영 중인데요. 앞으로 이제 올해까지는 200개로 네.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진로교육 전반에 대한 이제 여학생들 만족도를 좀 살펴봤어요. 네. 그 전반적으로는 사실 상급 학교, 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만족도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뭐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진로교육 만족도가 남학생보다도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남학생보다 더 낮습니다. 이게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뭐 현장 견학, 학과 체험, 직업 실무 체험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진로교육 유형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사실 조금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의 만족도가 조금 높아요. 네.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면 뭐 현장 견학, 진로 캠프, 실무 체험 뭐 모든 분야에서 여학생의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고 해요. 네. 이런 결과를 좀 유추를 해보면 네. 현재 진로교육이 특히 여학생들의 요구, 뭐 흥미를 좀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자들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거 왜 남자들 우선적으로 하지? 불만인데요? 그 프로그램 좀 바꿔달라고 그러세요. 바꾸려면 이제 방향을 좀 살펴보고 그렇죠. 바꿔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만족도가 높으면 당연히 진로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교수님, 이렇게 만족도를 높이려면 어떤 방향으로 진로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기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네. 사실 지금 프로그램이 전부 중학교 수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그러니까 발달 단계별로 콘텐츠가 달라져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이거를 동일한 내용을 동일하게 쓰다 보니까 점점 그 흥미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진로 발달 단계별로 제시가 돼야 되고 네. 또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융합화된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기계와 네. 정보와 융합화된 또 문화와 융합화된 이런 부분으로 좀 더 많이 이런 거 소개가 돼야 되는데 네. 현재 있는 직종에 대해서 많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런 불일치에서 오는 그 불만족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진로교육 얘기와는 상관없는데 너무 당찬 아이를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봤어요. 저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오는데 5층에서 전 16층에서 내려오고 5층에서 어떤 여자 아이가 탁 인라인을 타고 딱 타더라고요. 근데 탁 이러더니 섹시한데 저를 보고 그러는데요. 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요즘 아이들이 네, 당황스러워서 어른 같아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지하 1층에서 내렸어요. 와, 이 성숙미, 성숙도가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네.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찾아보기도 해요. 그렇죠. 네. 예. 실제로요, 저도 네. 그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그런 쪽지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한 뭐 그래요. 초등학교 4, 5학년. 제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어린 아이들인데 굉장히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거 알았지? 그렇죠. 네. 좀 신기할 때가 많죠. 네, 그런 거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로 교육도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맞춰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기자님 여학생들이요 진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나요? 뭐 부족한 거 알려면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어디에 좀 참여율이 낮은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여학생들은 진로 심리 검사, 진로 상담, 진로 수업의 참여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남학생들은 진로 동아리, 현장 견학, 학과 체험, 그러니까 체험 활동 위주의 다르네요. 참여율이 높았는데요. 이런 진로 교육 요구는 이 결과는 반대라고 이제 나타나면 됩니다. 남학생은 진로 상담에 대한 요구가 높았어요. 오. 여학생들은 현장 체험, 진로 캠프 뭐 이런 좀 활동 위주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거든요. 네. 여학생들이 좀 적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학생들에게 그러면 도움받길 원하는 진로 교육은 무엇이냐 이렇게 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여학생은 진로 캠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네. 답을 했고요. 중학교는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진로 상담을 가장 원했고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은 전반적으로 현장 체험, 네. 진로 캠프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 위주의 교육을 네. 가장 원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진로 교육 중에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교육은 사실 초중고 학생 모두 진로 계획과 준비 부분이었거든요. 네. 특히 그러면- 여학생이 네. 이제 진로 계획과 준비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았고요. 우리 여학생들이 자신 진로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를 쓰는데 부모님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뭐 진로 계획이라고 하면은 크게 뭐 진학 네. 그리고 취업 창업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진학은 부모들의 절반가량의 자녀가 이제 4년제 대학에 네, 진학하길 원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여학생 부모들이 남학생 부모에 비해서 네. 4년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학생 부모들이 학력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취업이나 창업 같은 사회생활 일찍 경험하게 하고 싶다. 이런 부모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특히 초등학생 부모 같은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일찍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어요. 이제 공부에 소질이 보이지 않거나 대학을 나와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고요. 이 항목에서 여학생 부모 비율이 좀 더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엄마들이 여학생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럼 엄마들의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뭐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들도 이제 사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진로 네. 교육에 네.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이가 적다 보니까. 네. 네. 그런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아빠들이 육아와 자녀 교육에 참여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엄마들이 좀 전담해서 뭐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로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진로 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들도 늘고 있어요. 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이제 학부모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학부모 진로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 20% 정도가 참여를 했다 그랬는데 이거 이제 고등학교로 이제 나눠서 보면은 특성화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네, 네. 하잖아요. 특성화고에 진학한 자녀를 둔 부모들보다 이제 특목고, 자율고 뭐 이런 데 진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가 좀 적극적으로 진로 교육에 참여한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헬리콥터맘 이렇게 네. 헬리콥터맘이라는 용어가 네, 네. 있어요.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 헬리콥터 부모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녀의 주위를 좀 헬리콥터처럼 빙빙 네, 돌면서 자녀의 일에 지나치게 참여하는 참견하고 이렇게 하는 부모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최근에는 뭐 헬리콥터 부모들이 활동 반경이 넓어졌어요. 이제 초중고를 넘어서 대학생 자녀를 대학교에 낳아요. 갔는데도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취업을 하고서도. 그래가지고 뭐 대학 수업에 왜 이런 교재를 쓰느냐 이렇게 전화를 하는 네. 분들도 있고요. 요즘에 대학교에서는 학부모회를 여는 대학교들도 있어요. 더 극성은 네. 회사 입시에 회사를 이제 들어갈 때 회사 입사를 엄마가 위해서 다니지, 그러면. 면접에 네. 엄마가 같이 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 뭐 그 소리 들은 데려다 적 주는 있어요. 것까진 기다려요. 가능한데. 그리고 이제 우리 애 잘 봤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 야근 그냥- 시키면 회사로 전화도 하시고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 자녀를 그냥 데려다주고 이렇게 뭐 힘들까봐 데려오는 그게 아니라 아예 그렇죠, 그렇죠. 같이 가서. 그래서 네. 비슷한 뜻의 매니저맘 이런 말도 있고요. 아우, 매니저 교수님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시죠? 그래서 네. 요즘에는 이 헬리콥터 부모와는 정반대의 뜻을 가진 인공위성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그것도 뭐예요? 뭐죠? 인공위성맘은 뭐 방치라기보다는 자녀의 성장과 변화를 좀 집을 멀리서 내려다보듯 지켜봐서? 네, 지켜보는 지켜보는 멋있어. 그거 멋있어요. 좀 두 개가 이렇게 약간 아니야, 난 멋있어. 익었으면 좋겠네요. 뭐 사교육이 뭐 이 사교육 열풍으로 탄생한 신조어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긴 해요. 강남 대지엄마. 그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이제 사교육 정보가 워낙 정통해서 네. 또래 엄마들을 좀 끌고 다닌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대지 엄마라는 네. 좀 안 좋은. 근데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어쩌면 나 시집갔으면 대전마 됐을 수도 있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안 해봐서 이러지만. 네. 아니 그 요즘 그런 얘기가 있대요. 뭐요?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체육 시간이나 아니면 네. 뭐 학교 끝나고 노느라고 축구 시합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녀가 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엄마 가서 찬대? 네. 대신 그 공을 들고 차는 것도 아니에요. 공을 들고 골대로 그냥 들어간대요. 그만큼 아니 그 애들 노는 거에서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 정도로 요즘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는 나올 그건 정도인데 진짜 아니야. 이제 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해외 사례 같은 거 많이 찾아보잖아요. 네. 미국 엄마들은 그런 데서 또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그래요? 실험을 해봤더니 네. 문제를 풀 때요. 한국 엄마들은 일단 정답을 알려준대요. 근데 미국 엄마는 기다려준대요. 스스로 해봐. 틀리든 맞든 일단 스스로 해봐. 이렇게 기다려준다고 하는데 네. 교수님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가요? 교수님 지금 말씀 안 하시고 계속 저희들 하는 얘기 들으시면서요. 혼자 계속 웃으셨어요. 교수님도 좀 기가 막힌 부분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설마 교수님이 그러신 건 아니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엄마의 바람이 어디까지 갔느냐. 네. 취업해서 동료끼리 문제도 전화를 할 정도의 그런 아이고야. 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 자녀가 죽을 때까지 엄마가 책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달라져야 되고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진로 교육은 엄마와 선생님과의 많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마치 진로 주치 같이 그 선생님이 이제 하나같이 다 지적해서 제시하고 네. 그럼 엄마는 거기에서 서로 의논하고 그런 그것이 뭐 만나진 않더라도 서로 이메일로 네. 수시로 이렇게 네. 해서 이 학생이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또 엄마 힘이 필요할 때 어떤 네. 것을 도움을 좀 요청하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어디를 지목해서 그거를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자기의 진로를 의사결정하도록 돕는 그런 위치에서 이제 양육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우리 엄마들은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서 그렇죠. 이 직업으로 가라, 이쪽으로 네.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까 그 하나 이해가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다른 겁니다. 예. 우리의 엄마들은 뭔가 이렇게 다 편집을 해놨어. 이렇게 틀에다가. 예. 사실 또 엄마의 네. 마음을 보면 이해도 돼요. 자녀가 안 그렇죠. 되길 바라면서 그러는 사람은 예, 없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해서 이해는 되죠. 사실. 도가 네.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해외에서 이렇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엄마와 선생님이 서로 이렇게 맞아요. 네, 네. 너무 멋있는데요. 진로 주치 너무 좋네요. 진짜 이거 좋은 방향인데 우리 기자님 해외에서 진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해외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이제 진로 교육의 중요성이 크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네. 뭐 이런 진로 교육을 해왔는데 특히 이제 좀 다른 점은 성평등한 진로 교육. 그 네. 성인지 관점에서 이제 진로 교육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이공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공계 여성들이 지출이 아직 적기 때문에 네. 이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좀 성역할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좀 배제되었던 분야, 아까 말씀드렸던 이공계, 그쪽에 여학생들이 좀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좀 각종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나사 아시죠? 네. 그 미합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시스타 프로그램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시스타 프로그램. 그 여중생들이 공학, 수학, 기술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매년 여름 방학 동안에 그 여성 리더들을 좀 만나가지고 직접 만나서 이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미국의 텍사스 대학교라는 곳에서는 엄마와 딸 교육 증진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을 했대요. 그 이 프로그램은 사실 소수 민족인 라틴계 여학생들이 고등교육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참여 확대를 위한 그 프로그램인데요. 7학년에서 10학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학생에 해당하는, 중학생부터 고등학교 1학년 정도 해당하는 여학생들한테 이제 고등교육 진학과 관련한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요. 그 어머니들에게 자녀 진로를 좀 보는 시각을 넓혀주기 위한 관련 자료를 제공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 영국에서도 여학생들이 좀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영국 공군 같은 경우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군대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군인에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공군은 굉장히 이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네. 영국 공군이 한 3만 8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에 여성이 한 13.5% 정도 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기술 장교는 8%, 기술직은 5% 정도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술직의 여성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그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여학생 대상 교육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학생들을 좀 만나게 되는 공공 관계자들 있잖아요. 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 프로그램도 있대요. 어떻게 여학생들을 대해야 하는지, 뭐 여자라서 어떻게 해, 뭐 여자라서 체력이 약해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성평등하게 좀 커뮤니케이션 할지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제 비교적 성평등한 국가로 알려진 이제 노르웨이가 있어요. 그 노르웨이에서는 정부 이제 차원에서 성차별 예방을 위한 성평등 교육 지침을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진로와 직업 선택의 성평등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IT 기기 사용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는지 이제 선생님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라. 뭐 이런 것도 있고 학교 상담 교사들이 이제 성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보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이제 비교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담 교사들이 조금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외 사례들을 봤는데 교수님 해외 우수 사례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요. 우리나라 진로교육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걸음마 단계입니다. 사실은. 예. 네. 뭐 하나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는
중학교 때 갈 수 있는 진로 방향을 네. 뭐 유학 가는 것까지, 박사학위 받는 것까지 네. 한 25개, 25개 정도로 구분을 해서 그런 가이드, 지침서 같은 네. 그런 거를 본인이 원하는 책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한눈에 내가 야 이거를 어떻게 가야지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네.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네. 이런 게 국가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진로 교육을 이제 시작하고 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선생님 배치하고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발전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여학생들의 진로 교육, 그 동향, 그리고 부모님의 교육 관심도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교수님 요즘 그 딸의 진로 고민하는 부모님 대부분이겠죠. 네, 정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실은 일생 동안 한 우리 딸들은 8개 정도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엄마가 알고 있는 직업을 제가 한번 10분 동안 적어보십시오 그랬더니 20개밖에 못 적었어요. 그리고 네. 그 20개도 사실은 직업명을 정확히 적은 것도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직업이 20개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8개를 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대단히 직업의 세계는 변하고 있고 또 직업이 2만여 개 정도 많기 때문에 엄마하고 같이 딸하고 같이 탐구해서 결정하도록 돕는데 네. 이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요즘 엄마들한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할게요. 네. 내 아이가 모두가 영재더라고요. 모든 엄마들이. 생각을 조금만 좀 네. 바꿔보셨으면 아이의 진로에 좀 더 편안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네. 나눴는데요. 네. 이하나 기자님, 김경숙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딸의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엄마와 딸,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찾아올 텐데요. 내일은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내일은요, 엄마와 진로 갈등을 하고 있는 여학생을 찾아갈 거예요. 네.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볼 예정이고요. 네. 한 사람의 또 얘기만 들어볼 수는 없죠, 저희가. 그래서 엄마의 고민을 준비했으니까 진로 갈등을 갖고 있는 모녀들, 저희 방송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지금 딸과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조 팀장님하고 교수님과 함께 진로 갈등을 위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상의 모든 딸들은요, 이런 이야기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아, 슬퍼. 참 네. 슬픈 말인데, 네. 자식에게요, 부모는 가장 가까운 본보기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 어머니들이 참 희생을 많이 하면서 사신 모습,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딸에겐 또 반면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고학력이지만 일과 결혼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의 우리 40, 50대 여성들, 바로 어머니 세대들이죠. 그 여성들은요, 진로 선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선 10대와 20대 딸들의 이제 어머니가 돼서 그 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 세상 거 다 누리고 살아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딸들에게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또 극복해야 할 산이 되기도 하지요. 이 시대 딸들을 위해 여러분은 어떤 어머니가 되고 싶으신가요? 네, 모두가 현명한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지혜와 인내가 방황하고 있는 아이를 바로 잡아줄 수는 있습니다. 오늘만큼 현명한 부모가 돼서 내 자녀에게 너를 사랑해라고 한마디만 해줘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그녀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녀들을 위한 퓨먼 스토리, 그녀가 돌아왔다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